네, 이번 파트는 IoT, 즉 사물 인터넷을 통해 앱의 영역을 넓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물 인터넷 즉 그 모든 것을 연결한다는 의미인데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기 앞서 몇 가지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MIT 대학에서는 그 화장실에 그 IoT 센서를 장착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화장실에 센서를 장착해서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어떤 화장실이 비어 있는지 또 그런 정보를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시도가 있었고요. 그 시도가 상당히 이제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 시도가 성공적이었다고 판단을 해서 그 세탁실 그리고 세탁기와 건조기에도 센서를 달았고요. 이런 정보들을 기숙사에서도 또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번에는 세탁기가 언제 비는지 또 건조기가 언제 비는지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서 좀 더 그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사례가 있었고요. 또 국내에서는 얼마 전 제가 뉴스에서 본 건데요. 스마트 양식장 케이스입니다. 민물장어를 키우는 이제 양식장이었는데요. 그 민물장어 같은 경우에는 뭐 수온이나 용존산소량 등의 그 환경에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2시간이나 6시간 간격으로 점검이 필요했는데요. 이런 그런 점검하는 부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센서를 달았고요. 거기에서 수온이나 용존산소량 등의 그 필요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PC와 스마트폰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그 민물장어의 폐사율은 낮추고 직원들의 수고는 줄고 금전적으로도 큰 이익을 볼 수 있었던 사례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삶과 연결된 다양한 사례들도 있는데요. 이미 안경과 시계 등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정보를 가져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신발, 칫솔, 뭐 기저귀, 팔찌, 심장박동기 등의 그런 것을 통해서 건강 정보를 수집해서 그 우리들의 삶을 쾌적하게 살도록 도움을 주는 그 다양한 시도가 이미 많이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네, RA 스튜디오도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서 여러 가지 플랫폼은 물론 사물 인터넷을 위한 기능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물론 다양한 IoT 기기와 센서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뭐 센서와 연결할 수도 있고, 기기 간에 이제 서로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앱 테더링 기술들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연구에 내놓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기능을 이용해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를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회도 이번 기회에 확장을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RAD 스튜디오에서 사물 인터넷 지원하는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 테더링을 통해서 뭐 기기와 기기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고 명령을 전송할 수 있는 앱 테더링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XE6의 와이파이 기반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XE7에 이제 블루투스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앱 테더링을 블루투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를 이용할 수 있는 블루투스 LE 컴포넌트와 블루투스 클래식 블루투스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 연결하기 위해서 좀 더 수월해졌고요. 그리고 IoT 기기와 센서들의 최근 들어서 REST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REST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REST 연결해서 여러분들의 앱에서 IoT 기기와 센서에서 데이터를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앱 테더링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앱 테더링은 XE6에서 처음 도입이 되어 있고요. 기존의 윈도우 앱을 모바일 장치로 가장 쉽게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양측의 컴포넌트를 추가함으로써 양쪽에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원격에 있는 액션을 명령을 실행한다든지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작업을 앱 테더링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앱 테더링은 동반자 모바일 앱 제작에 아주 유용한데요. 데스크탑용 이제 VCR 앱이 있다면은 동반 모바일 앱을 앱 테더링 기술을 이용하면 아주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신규 개발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VCR에 필요한 기능만 모바일로 확장하는 상호 보안과 확장이 아주 더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앱 테더링의 장점은 그 별도의 서버나 IP 설정과 서버 관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으로 주변에 있는 그 테더링
될 대상을 찾기 때문에 자동 탐색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어 투 피어, 즉 P2P 모델을 이용해서 같은 앱과 동반 앱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XE7에는 특정 IP를 지정해서 연결을 하거나 동일 서브넷에서 연결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앱 테더링 데모를 통해서 앱 테더링 기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프로젝트를 열 것이고요. 이번에 살펴볼 데모는 쇼핑 목록을 공유할 수 있는 데모입니다. 즉 VCL에서는 쇼핑 목록을 이제 제공을 할 것이고요. 모바일 앱에서는 VCL에서 받은 데이터를 모바일 화면에 표시를 하고요. 이 버튼, 바이 백 버튼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용 VCL 앱의 구매 정보를 요청을 할 것입니다. VCL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그 내용을 반영을 할 것이고요. 이렇듯이 VCL에 있는 기능 중 일부를 모바일 앱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VCL 앱을 실행을 할 것이고요.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용 앱을 제가 미리 배포해 놓은 것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더링 쇼핑 목록이라는 앱을 제가 만들었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커넥트 버튼을 눌러서 윈도우에 있는 VCL 어플리케이션에서 쇼핑 목록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바이 백 버튼을 통해서 구매를 할 것이고요. 이렇게 구매를 하면은 이쪽에 있는 값이 올라가는 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르겠습니다. 200 그리고 300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 항목은 저절로 사라지고요. 이렇게 이제 모바일에서 VCL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오고 다시 모바일에서 구매하는 정보 등의 명령을 VCL 앱으로 요청하는 기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기능은 그 앱 테더링 두 개의 컴포넌트를 추가함으로 이루어지고요. 우선 테더링 매니저 앱은 주변에 있는 테더링 매니저를 연결하는 작업이고요. 기능을 위한 컴포넌트이고요.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프로필과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앱 테더링 데모를 살펴봤고요. 그 이후에는 앱 테더링에서 블루투스를 품었습니다.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모바일 기기에서 윈도우 7이나 맥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인 안경이나 스마트워치 등에서도 데이터를 받아서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PC에서도 같이 연결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굳이 이제 다 모바일 기기에 개발할 필요 없이 필요한 정보만 PC나 스마트 기기에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블루투스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블루투스를 이용하게 되면 독창적이고 도메인에 특화된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와 블루투스 LE 기능을 이용해서 헬스케어 센서나 웨어러블 기기와 연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 수가 있고요. 기존 VCL 윈도우 앱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컴포넌트를 추가해서 모바일 동반자 앱을 만들고요. 그리고 VCL 앱에서 블루투스 기기로 기능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블루투스 기술을 알아야 되는데요. 블루투스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전통적인 클래식 블루투스와 그리고 저전력을 사용하는 블루투스 LE인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장단점을 아시면은 어떤 경우에 클래식 블루투스를 사용할지, 어떤 경우에 블루투스 LE를 사용할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소비 전력은 클래식 블루투스가 높고요. 그리고 데이터 전송률 같은 경우에도 소비 전력이 높은 만큼 클래식 블루투스가 높습니다. 2Mbps 정도로 높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클래식 블루투스는 자동차나 핸드폰, 핸드프리 기기나 모바일 폰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전력을 다소 많이 사용되는 곳에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LE 같은 경우에는 소비 전력이 낮은 반면에 데이터 전송률도 약간 낮습니다. 100K bps 미만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헬스케어 기기나 스마트워치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에서 즉 오랫동안 그 전력이 유지되어야 하는 기기에 일반적으로 블루투스 LE 기능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네, 플랫폼별 블루투스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그 클래식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iOS를 제외하고 안드로이드, 윈도우, 맥에서 모두 제공을 하고 있고요. 블루투스 LE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플랫폼 버전 이상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3.3 버전 이상에서 제공을 하고요. 아이폰은 4S 이상 그리고 아이패드 2 이상에서 블루투스 LE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8에서만 현재는 블루투스 LE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알아두시면 향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RAD 스튜디오에서 블루투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블루투스와 블루투스 LE API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즉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가 직접 네이티브 API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앱 테더링에서 블루투스를 통해서 앱 간에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개발자 인터페이스가 더 많은 크로스 플랫폼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LE 컴포넌트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블루투스 LE 컴포넌트를 이용하시면은 컴포넌트 속성과 이벤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블루투스 LE 다양한 센서들과 연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블루투스로 앱 테더링을 확장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와이파이만 가능했었죠. 이전 버전까지. 하지만 이번에는 블루투스를 이용하는데 와이파이에서 블루투스로 변경하는 부분은 별도의 코드 변경 없이 속성에 와이파이 네트워크로 되어 있던 부분을 블루투스로 변경하시면은 블루투스를 통한 앱 테더링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기기에서는 REST API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REST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즉 라이브러리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 툴에서 제공하는 REST 디버거로 REST API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 툴은 그 IDE에서 툴 REST 디버거 메뉴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 REST 클라이언트는 REST 클라이언트, REST 리퀘스트, REST 리스판스 컴포넌트를 이용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남겨놓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문서는 제가 그 세미나가 끝난 이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부분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IoT의 다양한 디바이스를 연동하는 방법을 소개할 것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그 XE7이 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델파이로 그 다양한 이제 디바이스와 연동하는 방법들이 이미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네, 이렇게 다양한 디바이스 연동하는 방법도 확인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다양한 세미나와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